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운 좋게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담당했던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첫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제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가진 일러스트의 감성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각종 게임 회사의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표지 디자인, 콜라보 전시회 등 일이 물밀듯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0대 중반쯤부터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훨씬 수입이 좋았던 편이었어요. 하지만 프리랜서 생활이 오래되었다 보니 그만큼 밖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적었죠. 간간히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다른 생활 패턴이라든가 성격적 차이 등으로 오래 연애를 지속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특이한 일을 하는 제게 호기심이 있어서 다가왔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금방 식는 시기였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에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감정 기복이 없는 평온한 성격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죠. 30대가 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혼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가 지인의 지인 소개로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너도 맨날 그림만 그리지 말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봐. 네가 좋아하는 감정 기복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 소개를 선호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더 늦었다가는 기회가 영영 없겠다는 생각에 만나봤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대로 정말 감정 기복 없이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들었어요. 너무 멋진 직업이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한다니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참 고충도 많을 것 같네요. 존경스러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남들은 집에서 그림 그리며 돈 번다고 하면 다들 쉬운 일을 한다, 편하게 돈 번다고들 생각하던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줬고 대단하다고 지켜 세워줬죠.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상형과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오가는 대화 속에 서로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과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일 특성상 많은 시간을 작업에 쏟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요.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는 둥, 왜 이리 늦게 일어나냐는 둥, 제 상황에 대해 투덜거리고 이해해주지 않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래서인지 연애가 오래 이어졌어요. 무난한 연애의 끝의 결말은 역시나 결혼이었죠. 연애와 결혼은 다른 영역이라 꽤나 걱정을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의 집안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가족끼리 사이도 돈독해 보였고 이렇다 할 불화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식사하면서 나온 육아 관련 이야기 부분이었어요. 결혼하면 아이는 가질 생각이니? 요즘 하도 안 가진다는 부부들이 많아서. 네, 아이 생각은 있어요. 신혼 1년 정도 보내고 갖기로 이야기했어요. 어머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어떡하니? 프리랜서면 육아휴직이 없어서 일이 한번 끊기면 좀 힘들지 않니? 네, 그래서 아이 낳으면 최대한 빨리 복직해 보려고요. 육아하면서도 제 일을 놓을 생각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이 됐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잘 다니던 직장도 아이를 낳고 이제 애도 낳았으니 일을 그만둬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이는 엄마 손에 커야 한다. 같은 압박을 못 이겨 결국 다들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그 말을 들으시더니 불편한 기색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나는 이렇게 자기 일하는 여자가 보기 좋더라. 나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참 멋있다 우리 며느리.
그러게,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존중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다니까? 다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발언임에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다들 그런 시댁 없다며 부러워했죠. 와, 진짜? 요즘 아무리 세상 변했다고 해도 시자 붙은 인간들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애 생기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애 떨어질 뻔했다니까? 홀몸도 아닌 여자가 무슨 직장이냐. 뱃속에 있는 애가 스트레스 그대로 다 받는다. 스트레스는 시댁에서 다 주면서 직장 관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래도 육아휴직 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복직할 때 되니까 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독설을 하는데 그쯤 되니까 진짜 불안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난 애 낳고도 직장 다닐 거면 그냥 애 주고 이혼하란 소리까지 들었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잘못될까 걱정해도 내가 더하지. 암튼 시자 붙은 인간들은 뭐에 씌었나 봐. 그래도 얘네 시부모님은 다르긴 하네. 대한민국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정말 시대에 맞춰 깨어있는 시부모님도 계시구나. 그니까 좋겠다. 나도 내 돈 벌어 내가 쓰다가 남편 벌어온 돈 쓰려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는지. 뭐 하나 살 때도 허락받고 눈치 보고 써야 하니 일이 너무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일하고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니까. 일이랑 아이 둘 다 안 놓친 여자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푸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게 됐어요. 결혼식까지는 참 이런 시댁을 만난 것도 내 복인가 보다 싶을 만큼 그 어떤 트러블이나 잡음 없이 흘러갔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늘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시댁 덕에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피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임신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임신이라기보단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죠. 임신 초기엔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어떤 얼굴일까?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 성별은 아들일까 딸일까 생각하면서 임신 후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도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임신 중기쯤 되니 도저히 그런 행복한 상상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오래 앉아서 눈과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피로도와 통증이 쌓여갔고 더 이상은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왔죠. 여보, 나 이번 달까지 마무리 작업하고 일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어. 뭐? 일은 관둔다고? 손목도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려니 허리도 어깨도 너무 아파. 피곤한 것도 심하고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당신 일 그만둬도 괜찮은 거야? 프리랜서인데 남들처럼 육아휴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또 끊겨버리는 거잖아. 나도 그래서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려고 해봤는데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진지하게 고민했어. 이번 달까진 어떻게든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줄은 몰랐네. 이게 출퇴근하는 일도 아니고 당신이라면 악착같이 출산 전까지는 일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쉬라고 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어요. 처음 보는 태도에 놀라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이야기를 끝맺지 못한 채 넘어갔어요. 남편의 반응이 그러니 시댁에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 당분간 혼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나 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니네 남편이나 시댁이나 그런 거 이해 안 해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남편이야 바로 자기한테 다가온 현실이니 당황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은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관두고 싶어서 관두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건강한 아이 낳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남편이 반응이 저러니까 시댁에도 괜히 말 못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시댁에도 얼른 이야기해야겠다. 친구가 준 용기에 그달 말 시어머니 생신 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처참했죠. 아니, 벌써 일을 관두는 거니? 프리랜서는 일 한 번 끊기면 타격이 큰 거 아니니? 일하는 만큼 버는데 벌써 관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딸린 입이 하나 더 느는 건데 돈을 많이 모아둬야지. 애 낳으면 또 조리원 갔다가 애 본다고 당분간 일 못할 거 아니야. 요즘 외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출산 전까지 일하겠다고 해서 참 괜찮게 봤는데 이제 와서 좀 힘들다고 놀고 먹겠다는 거야? 일 끊기는 거 제일 싫은 건 저예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작업하려니 체력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도 임신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손목 어깨 다 무리가 오고 피곤하면 더하고 화면을 오래 보니 눈도 아프고 허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지금부터 일을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임신하면 몸 아플 거 모르고 그런 소리 했니? 아무튼 다 의지 문제지. 우리 때는 김장하다 애 낳고 그랬어. 기껏해야 편히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는 거면서 뭐 그리 힘든 일 한다고? 어이가 없고 서러웠지만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어차피 더 반박해봐야 들을 생각도 없어 보여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참 희망을 잃고 싶지 않은 건지 이것도 다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온 식구가 당황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이해는커녕 시댁에서 일을 놓지 않는 며느리를 환영했던 이유가 어떻게든 자기 아들 힘들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다는 걸요. 남들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한다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일하게 만들려고 혈안이었죠.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몇 주간 쉬니 몸은 점차 체력을 회복했어요. 못 자던 잠도 푹 자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건강하게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요가원도 끊어서 몸을 풀어주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두 분 다 양손 가득 커다란 박스를 들고서요. 처음엔 제가 임산부다 보니 제 몸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신 줄로만 알고 감동했어요. 하지만 박스를 열자마자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어머, 어머님, 아버님, 이게 뭐예요? 화장품? 웬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박스를 열자마자 화장품이 보이길래 튼살 크림 같은 건가 했는데 화장품 용기가 너무 작고 여러 개인데다가 종류가 똑같은 제품이 잔뜩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가방에서 뭔가를 또 잔뜩 꺼내셨어요. 너 이제 좀 쉰 지 오래되지 않았니? 체력은 회복했을 테니 집에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받아왔다. 내 지인이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샘플 포장하는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길래 네 생각이 나서 얼른 받아왔지. 이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네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대로 쭉 복직할 때까지 더부살이 할 생각은 아니지? 네? 이걸 저보고 다 포장하라고요? 왜? 이렇게 비닐 하나당 4종류만 넣고 비닐 닫으면 끝이야. 설마 이 간단한 것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님, 진짜 호준 씨 어머님이 나온 거 맞으시죠?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몸의 변화가 크고 힘든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구시길래 남편을 어머님이 낳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어머님 배로 낳은 자식이 맞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한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애초에 손목 아파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쉬는 사람한테 또 손목 쓰는 일을 하라고요? 전 못해요. 이제야 좀 회복하고 살만해졌는데 괜찮아지자마자 일을 하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럼 우리가 들고 온 것까지만 해. 우리도 어렵게 부탁해서 일부러 받아온 거야. 이것도 원래 회사 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시면 되겠네요.
퇴직하시고 집에서 심심하시죠? 적적함도 달래고 생활비도 보태고 하면 딱이겠는데요. 너 하라고 가져온 거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린 이런 건 못해. 아까는 쉬운 일이라면서요. 저도 못해요. 두 분께서 어렵게 받아오신 일이니 직접 하시든 다시 돌려드리든 하셔야죠. 저는 일 받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는 박스를 들어 집 밖에 내놨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이없다는 듯 들릴 듯 맞듯한 목소리로 제 욕을 하며 나가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의 횡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너 일 그만뒀다면서? 그럼 아기 나오기 전에 좀 만나자. 너 일할 땐 일 바쁘다고 잘 못 만났는데 아기 나오면 또 육아하느라고 못 만날 거 아냐. 어머, 나 너무 좋지. 나도 니네 너무 보고 싶다. 나도 하루 종일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적적해. 임신한 저를 신경 써서 친구들이 저희 집 앞까지 와줬어요. 동네에서 제일 크고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수다를 떠니 알게 모르게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들이 임신을 축하한다며 선물도 사들고 오고 몸 걱정도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동이었죠. 얘들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니네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고맙긴. 우리도 너 보니까 너무 좋다. 이제 자주 보자. 우리가 올게. 그래. 우리도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심심해. 이 시간에 딱 모이면 되겠다. 나야 너무 좋지. 맨날 와도 돼. 그렇게 일할 땐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맞아 종종 같이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인 단톡방에 갑자기 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주 갔던 동네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몸 안 좋다고 일 드신다더니 아주 즐거워 보인다? 너 집안일은 하니? 아이고, 살판 났네. 언제는 애 낳아도 일은 계속 할 거라더니 역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팔자 너무 좋아 보이네. 사진 올린 사람은 신우이였고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답장을 했어요. 이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즐거워 보여서 공유한 거야. 오해하지 마, 올케. 근데 솔직히 나도 좀 놀랐다. 올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 이 정도로 쌩쌩한 거면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무슨 부탁이요? 아니, 우리 미나 학예회가 있는데 나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못 빼게 생겼거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릴 순 없으니까. 올케가 우리 중에 시간도 제일 많고 체력도 있으니까 좀 찍어줄 수 있어? 형님, 무슨 그런 심부름을 시키세요? 나도 우리 딸 학예회 하는 거 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어떡해, 응? 일 안 하는 올케가 좀 귀찮아도 한번 해줘. 올케한테도 조카잖아. 미나 귀여워하잖아. 신우이가 조카까지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못 오는 학예회를 홀로 보내야 하는 조카가 눈에 밟혀서 결국 조카 학예회는 가게 됐어요. 신우이의 의도는 짜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조카는 절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좋아했고 조카의 재롱을 막상 보고 나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끝나고는 조카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시댁 식구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이후로 추석이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여 밥을 먹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도련님이 하소연하듯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누나도 형도 다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못해가지고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야, 이상한 여자 만나서 평생 등골 빼먹히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요즘은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다더라. 걱정 말어.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애들도 어찌나 불려시 같은 애들이 많은지 결혼할 때랑 하고 나서랑 말이 다르다니까. 그래,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도 임신하고 몸 아프다고 다 관둬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여자 말 너무 다 믿지 말아라. 자기 힘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분파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거 지금 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딱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왜 찔리냐? 찔리면 언제든 다시 일 시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 네가 억울할 게 뭐 있다고 그런 표정을 짓니? 지금 혼자서 힘겹게 생계 담당하는 네 남편이 더 억울하지 않겠어? 제가 일 관둔 지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이제 겨우 2개월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주실 건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일 관뒀는데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주세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 받으면 차라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 않겠니? 시부모님은 정말 말이 조금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결혼 초 제 직업을 존중하던 모습이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어느샌가부터 저는 시댁에 가면 입을 아예 다물게 되더라고요. 말을 섞어봤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뿐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변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덕분이었어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뭘 먹어도 속이 메스같고 힘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고기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친정 엄마께서 한우를 몇 세트 보내주셨어요. 고기 잘 먹는 걸 보니 아들이 맞긴 맞네. 많이 먹고 몸 관리 잘해라.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반 나눠서 엄마, 아빠 가져가세요. 저 이렇게 많이 다 못 먹어요. 아우, 먹어. 아기 나오면 너나 이서방이나 힘쓸 일 많아. 많이 먹어둬야 힘내서 아이도 키우지. 부모님께 몇 팩 돌려보내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끝내 거절하셨어요. 정말 질 좋은 고기로 사다 주셔서인지 더부룩한 와중에도 맛있어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사다 주신 고기만 구워 먹어도 막달까지 충분히 끼니 해결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출산 전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꼭 보자고 해서 주말에 남편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구들이 출산 잘하고 돌아오라며 준비해준 케이크도 자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와서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현관을 열었더니 집안이 온통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하더군요. 게다가 거실에는 큰 상이 펼쳐져 있고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왔어? 재밌었어? 고기를 굽고 있던 남편이 태연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한쪽 구석에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한 한우팩들이 다 뜯겨서 불판 위에 구워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벌써 몇 판을 구워 먹은 건지 배를 두들기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워있더군요. 아유, 이거 참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네. 엄청 비싼 건가? 태어나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 미나야, 얼른 하나 더 먹어. 이런 고기는 사서 먹으려면 못 먹어. 지금 다들 뭐 하세요? 준호가 집에 특불 한우 잔뜩 선물 들어왔다고 다들 와서 나눠 먹자고 해서 없던 시간도 쪼개서 왔지? 당신이 그랬다고? 우리 둘이서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 이왕 좋은 고기 들어왔는데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지. 그 다 같이에 시댁 식구들만 있어? 이럴 거였음 우리 부모님도 챙겼어야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챙겼어야지. 당신이 굳이 안 챙기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리고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무슨 당신 식구 내 식구를 가려. 지금 그게 온 식구 다 불러서 내 몫으로 선물 받은 고기 나눠 먹은 당신이 할 소리야? 남은 건 있기나 하니? 어이가 없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 몫으로 남은 건 한 팩도 없었어요. 어제 우리 한 팩 구워 먹었잖아. 한 팩 먹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먹게? 됐어. 당신 나와봐. 어머님, 이거 저 먹으라고 친정에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요즘 고기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어서 친정에서 걱정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그래? 몰랐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삼겹살 사올게. 요즘 마트 거도 맛있어. 웃으며 말하는 그 뻔뻔함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군요. 좋은 고기는 다 같이 먹는다면서 정작 제 몫은 한 점도 안 남기셨네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산부 먹을 걸 뺏어 드세요? 먹을 거 그렇게 없으세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 준호가 와서 가족들 좋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어보라고 불러서 온 건데 왜 네가 초를 쳐?
왠지 몰라서 물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 몸 생각해서 보내주신 고기라고요. 아, 그놈의 고기. 그래, 네 고기 먹어서 미안하다. 그거 아주 니네 둘이서 몇 날 며칠을 먹어도 물려서 다 못 먹겠더구만. 식구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니? 너 고기만 들어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냥 고기 얻어내려고 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고기에 집착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뭐 고기에 집착해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랑 그리고 도련님까지 온 식구가 임산부라고 저한테 뭐라도 배려해준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그러진 못할 망정 제 부모님이 선물 보낸 마음까지 헛되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아, 그래, 미안하다. 응? 다시는 네 고기 안 먹을게. 네 선물도 안 건들게. 됐니? 내가 무서워서 며느리 집 또 오겠나? 네, 여기 아드님 집 아니고 며느리 집이다 생각하고 당분간 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다 보니 뱃속 아기도 이런 집은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도망칠까봐 두려워요. 뭐? 얘가 지금 말 다 했어? 여보, 그만해. 임산부잖아. 예민할 만도 하지. 우린 그럼 이만 가보마. 갑자기 방문하니 싫을 만도 하지. 고기는 맛있게 잘 먹었다. 이만 가보마. 네, 나가는 길은 이쪽이세요. 시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형님이 고기 한 점이라도 조카에게 더 먹이려고 엉덩이를 안 떼고 있는 모습이 얄미워 칠이 나가는 문을 가리켜줬어요. 그랬더니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을 거의 내쫓듯 쫓아내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분에 찬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들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신신당부해 놓았고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남편을 통해 받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 확실히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영 제 편이 아닌 것 같은 남편에 대한 의심과 실망으로 힘든 건 여전했어요. 이렇게나 저보다는 시댁이 먼저인 것 같은 사람을 믿고 이 가정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뱃속에 품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전이면 몰라도 이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남편에게서 돌아서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임신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돌아서고 각자 갈 길 갔을 사람인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 아빠라 생각하니 이렇게 홧김에 저랑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헤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의 마음을 먹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편이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와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여보, 이제 나 임신 8개월 차야. 조금 있으면 아이 엄마가 돼.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 집에선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본다는 게 느껴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돼. 여보, 엄마도 그냥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기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도 못하게 되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 이해 안 했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까지 이해만 했어. 내가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신혼집도 내가 사고 대출도 내가 갚고 생활비도 내 월급에서 쓰면서.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가족 편만 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편을 든다고 생각해? 당신이 나랑 내 아이를 우선시할 생각이 없다면 난 당신이랑 앞으로 살아갈 생각 없어. 여보, 벌써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래.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다른 집들도 이 정도는 다 부딪히면서 살아. 당신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당신 일 존중해줘서 좋다며, 감사하다며.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한 거지. 어떻게 다 당신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있겠어. 나도 노력할게.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화난 건 당신도 좀 이해하고 풀어줘. 응? 그럼 진짜 마지막이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더 나보다 당신 식구들 편 들면 그땐 우리 진짜 끝이라고. 알겠어. 알겠어. 저는 그때 우리가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가 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바랬고 그랬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버이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남편 말대로 저도 지나고 보니
시댁에 너무 화만 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댁과 관계를 원만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위해 고급 화과자 선물 세트에 레스토랑 식권 그리고 용돈까지 선물을 두둑히 챙겨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보시더니 새침하게 말하더군요. 뭘 이렇게 무리해서 잔뜩 준비했니? 고기나 좀 눈치 안 보고 실컷 먹게 해주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 우리 기분이 풀릴 것 같니? 어머님, 아직도 그때 일로 화나 계세요? 그땐 죄송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건데 남편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시댁 식구들과 다 먹고 있으니 조금 묵했던 것 같아요.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와서 다 무슨 소용이니? 어머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건 근처 고깃집 서빙 알바를 구하는 전단지였어요. 어머님은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척 내려놓더니 말씀하셨죠. 선물은 됐고 이거나 해.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건데 어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제일 좋은 선물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몇 번을 같은 주제로 싸움을 반복해도 이건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일은 제가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임신하고도 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왜? 너도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용돈도 벌고 하면 좋지 않니? 언제까지 남편 돈으로 살 거야? 그것도 마음 불편하다 너?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라면 이제는 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눠온 진지한 이야기와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내심 같은 생각이었는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그러네. 우리 와이프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긴 하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안 줘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 말 진심이지? 지금 당신이 웃은 것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굳이 덧붙여 설명해 줄 필요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날 막다지껄한 시댁 분위기 속에서 혼자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만삭에 가까워져가는 배를 쓰다듬었죠. 그 뒤로는 시댁에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뒤 출산 예정일에 맞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저 혼자의 힘으로 키우겠다고요. 조리원 퇴소 당일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단 한 통의 문자만을 남겼죠. 당신이 전혀 날 보호할 생각 없이 웃던 그날 나도 당신을 버릴 준비를 시작했어. 이 집은 4명이니까 빠른 시간 내로 비워줘. 하루아침에 저와 아이를 잃은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친정에서도 시댁의 연락을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 왔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이제라도 집에 왔으니 됐다. 네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우는 우리한테 맡기렴. 그래, 네가 경제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더니 아이 낳자고 일 관둔 걸로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취급할 줄 누가 알았겠냐. 나도 그런 집인 줄 알았다면 우리 귀한 딸 시집 안 보냈다.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 뭐가 걱정이니? 아직 엄마 아빠가 네 곁에 있는데. 그날 느꼈어요.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걸. 결혼이라는 사양만으로도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시댁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 기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든 일이 생겨도 꾹 참고 털어놓지 않았던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압박해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오랜 시간 후 남편이 끝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자마자 저는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댁에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남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있으면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 같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냥 집을 팔려고 내놔버렸어요. 제가 아닌 다른 집주인이 생기자 별 수 없이 나가게 됐죠. 지금은 그 집을 판 돈으로 새 집을 샀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년 사이에 남편과 살던 옛집은 집값이 뚝 떨어진 데 비해 새로 이사 온 집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집을 내놓은 게 신의 한 수였죠. 아이는 그동안 제 손으로 직접 키웠고 이제는 다시 슬슬 복직 준비를 하려고 해요. 마침 예전에 디자인했던 제 캐릭터가 추억의 게임들이 회자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어 작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아이를 봐주실 수 있어 크게 걱정할 것도 없었죠. 이혼을 하기 전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결혼으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나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에서 애써 머물 이유도 버텨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이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있는 이 작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만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교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전 어려서 저희 집이 제일 부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만큼 엄마는 한 번도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클 때도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시라고 하셨거든요. 일찍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일로 인해 엄마는 가장으로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매일같이 일하는 엄마에게 불만도 있었지만 다행히 외갓집이 그런 부모님의 부재를 많이 없애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덕분에 결핍 없이 자랐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도 생겼어요. 재현아, 우리 엄마가 너 진짜 좋아하시는 거 알지? 며느리 되면 딸처럼 다 해주신대. 다행이다. 어머님이 혹시라도 나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똑 부러지고 야무진데 누가 널 싫어해? 나도 그래서 반한 거잖아. 회사 선배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던 남편이었어요. 저 역시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고 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무장해제가 되었죠. 근데 날 어떻게 알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야? 아, 그날 너희 회식 날 우리 잠깐 마주쳤었잖아. 그때 보고 반해서. 하여튼 이게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 찰나의 인연으로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죠. 처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가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와, 너희 집이야?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잖아.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보면서 사실 평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에 살 줄은 몰랐어. 엄마가 힘들게 노력하셔서 장만하신 거야. 아버님 없이 이렇게 여자 혼자서 이 정도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님 대단하시다. 고생 많이 하셨어. 나 역시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없는 빈자리 내가 다 채워줄게. 엄마가 이렇게 든든한 남자 만났다는 거 알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늘 내 걱정뿐이시거든. 하긴 외동딸인데 귀하기도 하겠지. 내가 귀하게 대해줄게. 그러니까 재은아, 나만 믿으면 돼. 내색은 안 해도 어머님이랑 단둘이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빈말이라도 참 좋았어요. 엄마와 둘이 살면서 한 번도 결핍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것을 보면 저 역시 단란한 가정들이 부러웠나 싶었죠.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사실 시어머니 덕도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야무진 아가씨 처음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복 터졌네 복 터졌어. 회사도 탄탄한데 다니고 이렇게 똑소리가 나는데 누가 안 좋아해? 어머님이 절 너무 좋게 봐주신 거죠. 이렇게 복덩이가 굴러왔는데 안 좋아할 리가 있어? 여기 내가 준비한 꽃다발 받아. 감사합니다. 수택 씨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제가 꽃다발도 준비 못했는데 괜히 수택 씨한테 미안하네요. 남자는 이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했지? 수택 씨가 걱정 말라고 엄청 안심을 시켜줬는데 그래도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수택이한테 채은 양 사정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긴밀하게 지내자고. 수택 씨가 누구 닮아 이렇게 정이 많고 저한테 잘해주나 싶었는데 어머님 닮아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거 잊지 않고 더 잘해드릴게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난 우리 수택이랑 채은이랑 살면 그걸로 됐어. 명절도 아닌 날 직접 김치도 싸주시고 집에 초대해서 밥도 차려주시고 말만 안 했지 그냥 전 이 집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시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귀한 딸이 시집을 가겠다고 하자 한사코 엄마는 뭐든지 다 해주시라 하셨어요. 워낙 받기만 했던지라 이래도 되나 싶은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며 뭐든지 다 해주시려고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됐어 안 해줘도 돼. 그래도 엄마가 집은 하나 해주고 싶었어. 뭐 서울 아파트는 못 해줘도 니들 회사 근처에 방 하나 얻어줄 정도는 되니까 받아. 결혼 비용도 엄마가 다 해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동안 나 일해서 모은 돈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돈 있을 때가 있냐? 그냥 괜찮으니까 넣어둬.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편해. 아마 네 아빠 살아있었어도 이 정도는 해주셨을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네 아빠 만나도 면이 설 거 아니냐? 딸바보인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자 회사 근처에 집도 얻어주시고 결혼식 비용까지 모조리 다 해주셨어요. 아마 아빠가 없는 부재를 엄마는 제가 몰랐으면 했고 혹시라도 시댁에서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수군거릴까봐 오히려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주셨죠. 엄마의 노력 덕분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입이 귀에 걸리게 되었네요. 가만 보면 재은이는 가정교육 참 잘 받은 것 같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똑부러지고. 내가 재은이 만난 게 복이지. 재은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잘할 거야.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장모님 덕분이잖아. 그래, 수태가. 너 장모님한테 잘해야 해. 그리고 재은이를 내가 딸 같은 며느리로 아끼니까 우리 재은이 눈에서 눈물 빼면 아주 혼난다? 알겠어요. 엄마는. 내가 재은이를 왜 울리겠어? 이렇게 복덩인데. 저도 이런 집에 시집 온 게 복인 거죠. 남들한테 들으면 시집살이도 엄청나고 시어머니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데 저는 어머님이 매번 이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만 해주시니까 사실 너무 감사해요. 수택 씨도 저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제가 제일 복 받았어요. 아니 요즘에도 시집살이가 있단 말이야? 엄마는 재은이 시집살이 안 시킬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재은이 시집살이 시킬 게 뭐가 있니? 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한데. 재은아, 그런 건 걱정 마. 에이, 걱정 안 해요. 저도 남들 얘기만 들었지. 어머님은 워낙 잘해주시니까요. 우리 재은이는 참 말도 예쁘게 한다. 보고 배운 거 무시 못한다니까? 솔직히 재은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쁜 말만 하는 거지. 재은이 만나고 회사 일도 더 잘 풀려. 맞아. 이게 다 궁합이 잘 맞아서 그래. 내가 재은이 딱 보고 알았다니까?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면 고생길에 등골이 휜다는데 난 아니잖아. 회사에서도 나보고 부럽다고들 한다니까? 재현아, 나랑 결혼해줘서 진짜 고마워. 아, 우리 이번 주에 장모님 댁에 가서 식사나 할까? 간만에 어머님도 딸이 굉장히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자. 먼저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어려서부터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게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척하면 척 일이 잘 풀렸고 엄마가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주셨거든요. 남편과 친정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니 더욱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무슨 복이 많은지 행복하다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 엄마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잘하지? 그래, 똑똑한 네가 어딜 가든 사랑받을 것 같았어. 엄마는 너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좋다. 다 엄마 덕이지 뭐. 엄마가 나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잖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김서방이랑 셋이 외식이나 할까? 에이, 바쁜 사람 뭐하러 불편하게 식사를 하자고 해. 너희들이 편하게 먹어. 아니야, 스택씨도 엄마네 들러서 식사하자고 했었어. 스택씨가 엄마를 엄청 챙기거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내내 남편은 엄마의 기분을 많이도 맞춰주었어요. 장모님이 지난번에 보내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어쩜 어머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손맛이 최고예요. 사위가 잘 먹어주니까 좋으네. 내가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진 않은데 고마워. 제가 아들처럼 잘할게요. 빨리 성공을 해야 어머님이 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할 텐데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지금처럼 우리 재은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줘. 그거면 돼.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많은데 제가 꼭 갚아야죠. 어머님,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저렇게 화목하니 세상 제일 잘한 게 결혼 같았어요. 어머님이 또 용돈 주셨네.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용돈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내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거 어찌하시고 참. 매번 감사하다니까. 엄마가 당신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나한테는 용돈 안 줘도 당신한테는 꼭 챙겨준다니까.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엄마는 뒤늦게 만나는 분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진심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엄마 진작 말하지. 나는 진짜 너무 기뻐. 사실 엄마 옆에 누군가 있으면 했거든. 그래? 그래도 많이 당황했지? 아니야. 엄마, 난 엄마 응원해. 누굴 만나든 엄마 자유고 지금 이렇게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게 나한테 큰 기쁨이야. 엄마의 사랑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듣고는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때 발생했어요. 재력과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생기자마자 남편은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재현아, 그래도 어머님이 이 나이에 연애를 하신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상관이야? 난 좋아. 어려서 일찍 아빠 보내드리고 지금까지 일만 하시고 사셨어. 덕분에 부유했지만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나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지금이라도 엄마가 엄마 인생 찾아 사는데 누가 말려. 나는 찬성이야. 너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혹시라도 재혼한다고 하시면 어떡할래? 오히려 좋지. 평생 엄마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 자식이랑 또 다른 별개로 말이야. 난 찬성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쩔래? 너무 곱게만 자랐다니까 우리 공주님이. 드라마도 안 봐? 어머님 재력이 말도 못하신데 그분이 그런 거 노리고 접근했다고는 생각 못해? 뭐? 엄마가 어린 애도 아니고 그런 거 구분 못하시겠어. 그런 분 아니야. 나도 몇 번 뵀는데 얼마나 좋으신데. 그러니까 스택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사위도 아들인데 할 말은 해야지. 난 어머님 연애 반대야. 행여라도 그런 소리 엄마한테 하지 마. 아빠 나 어려서 돌아가시고 엄마 처음이란 말이야. 그 누구도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네. 재현아, 인생은 현실이라니까. 어머님 걱정돼서라도 내가 말릴 거야. 남편은 그렇게 못마땅해 했지만
엄마는 참 행복해 하셨고 저 역시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네요. 그리고 남편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엄마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남자친구분과의 식사 자리에서 말이죠. 엄마는 얼굴에 화색이 돌 만큼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남편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예의를 갖추는 척을 하더라고요. 김서방 얼굴 보기 힘드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어. 많이 먹어. 이거 김서방이 좋아하는 거지? 네, 뭐 어머님이 보자고 하면 언제든 나와야죠.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어머님 아들 아닙니까? 봤죠? 내가 우리 딸 시집 하나는 진짜 잘 보냈다니까. 김서방도 들었겠지만 여기는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고. 재현이랑도 자주 봤었어. 네, 근데 그 연세에 연애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사람 나이로 사랑을 재단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머님이 연애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젊어서는 진짜 일만 하셔서 물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으면 곤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수택 씨, 무슨 말이 그래? 제가 소리치자 엄마가 다급히 저를 말렸죠. 됐어, 재현아. 너까지 나서지 마. 엄마가 덤덤히 말하긴 했지만 얼굴은 벌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김서방이 무슨 걱정하는지 알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머님, 혹시라도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미리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저씨 죄송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일단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일어날게요. 나오지 마세요. 가족끼리 오해가 있으면 얘기 나누고 나중에 내가 연락하리다. 그렇게 엄마의 남자친구분은 일어나셨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술 한잔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무슨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함께 밥 먹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어. 김서방, 오늘 자네가 실수한 거야.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 걱정되니까 그렇죠. 사실 딸이라고 재현이 하나밖에 없는데 재현이도 너무 사람을 잘 믿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머님이 가진 게 많으신 분인데 잃을 것도 많지 않겠어요? 전 정말 이성적으로 어머님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엄마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네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고심 끝에 당신한테 아저씨 보여드린 건데 어떻게 그 앞에서 돈 얘기를 해. 막말로 엄마 돈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또 아무 물정 모를래? 재현아, 어머님한테 너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누구 거겠어? 네 거라고. 근데 어머님이 그분이랑 재혼한다고 해봐. 그럼 골치 아파진다니까?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총대 메고 말하는 건데 나한테 큰소리칠 이유야? 난 엄마 돈 관심 없어. 내가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신경 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랑 결혼한 당신을 위해서겠지. 막말로 수택씨 우리 엄마 돈 많아서 좋아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집도 엄마가 해주시고 수택씨한테 용돈도 척척 주는 우리 엄마가 좋으니까 혹시라도 잃게 될까봐 이러는 거 아니냐고. 기어코 저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사실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리 끝에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본심을 듣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남편 또한 흥분하며 말을 이어갔거든요. 돈 많은 장모님 누가 싫어해?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 없었지만 이번 일로 남편이 확실하게 저희 집 돈을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엄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원래도 혈압이 높던 엄마였기에 늘 건강관리에 힘을 써왔지만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찾아온 뇌출혈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정신이 까마득하고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장모님 의식은 있으셔?
어떻게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급성 뇌출혈이래. 아직 힘드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장모님 내가 우리 엄마처럼 모신다고 했잖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해서. 아니야, 너도 그럴 만했지. 장모님 일어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내가 옆에서 꼭 힘이 되어줄게. 그러려고 우리 결혼한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며칠 전 싸우고 괜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나 싶게 남편의 말이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감동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근데 병원비 결제를 왜 네가 했어? 엄마니까 내가 하지 왜 내가 하냐니? 아니, 어머님이 우리보다 더 부자시잖아. 근데 왜 자꾸 병원비를 부담해? 우리 현실도 챙겨야 하지 않겠어? 장모님은 재산 많으시잖아. 지금 엄마가 이런데 무슨 재산 타령이야. 재현아, 현실을 좀 생각해. 미리 앞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앞으로 어떡할지 대비는 해놔야지. 너 정말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어머님 옆에 계신 아저씨랑은 서류상 아무 사이 아닌 거 맞지? 황당했네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고 엄마가 제발 다시 일어나길 바랬던 날이었어요. 재현아, 근데 어머님 집이랑 땅 이런 거 다 너한테 주시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건 나야 모르지. 엄마 재산에는 관심 없다고 했잖아. 남편은 또다시 재산을 운운하며 저에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하겠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제가 한참 사람을 잘못 봤다고 느끼게 되었네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소리 한번 확인해보자. 솔직히 지금 어머님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 확실히 해야지. 엄마가 지금 누워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떼보자고? 당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람이 앞날에 대비를 해놓으면 좋잖아. 당신이 말하는 앞날이라는 게 뭔데? 뭐 엄마 재산을 다 내 앞으로 해놓자는 거야? 난 싫어. 내가 왜? 나 엄마 재산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마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지도 않아. 제발 그만해. 병실 앞에서 남편과 제가 저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외삼촌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다가오셨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엄마 외에 수익자는 나로 되어 있다. 삼촌으로 되어 있어? 그래. 엄마가 다 내 앞으로 해놓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서류 뗄 생각 마라. 이미 대부분 다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워낙 남매 사이가 각별했고 엄마가 하는 사업을 외삼촌이 많이 도와주셨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편은 이것 또한 무척이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딸이 먼저지 동생이 먼저야? 나 진짜 황당하네. 당신 태도가 더 황당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재산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아저씨도 반대한 거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정말. 아니 맞잖아. 솔직히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나같이 생각 안 할 수가 있냐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상처받는 날들이 되고 말았죠. 재현아, 너 요즘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드니? 네 엄마 일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런 일로 우리 집까지 불편하게 해야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엄마 병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엄마 상황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네 엄마는 엄마고 이럴 때일수록 남편을 잘 챙겨야지. 요즘 수택이 눈밑 다크서클 내려오는 거 안 보이니? 너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회사 다니고 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짠한데 너만 생각해? 어머님, 저희 가족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신 지 한 달이 되었나요? 두 달이 되었나요? 고작 2주예요.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수택실은 병원에 한번 들리면 끝이에요. 하는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재현아, 너 말버릇이 좀 그렇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근데 너도 가정이 있으면 네 엄마 챙길 때가 아니라 네 남편을 챙기라는 거지. 엄마 쓰러지신 지 보름이에요. 가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식이잖아요.
네 엄마도 그래. 자식 하나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네 삼촌 명의로 해놓니? 솔직히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개념이 없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쁜 말 한 거 아니잖아. 다 너랑 수택이 생각해서 한 말이지. 이게 현실이야. 솔직히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이 가는 줄 알았지? 누가 갑자기 가로챌 줄 알았어?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사실 삼촌이 다 엄마 거 가져간다고 해도 저 아무렇지 않아요. 그만큼 저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 잘해주셨고 엄마랑 각별하세요. 제가 제 앞가림할 정도로 벌고 있고 굳이 엄마 재산 없어도 괜찮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보니까 참 이기적이다. 이게 아빠 없어서 자라서 그런가? 어쩜 너만 생각해? 결혼은 너 혼자 했니? 우리 수택이는 어쩌고? 너 뒷배경 보면서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수택이랑 나도 생각해야지. 어쩌면 너만 생각하냐 그 말이야. 참, 나 이기적이어도 그렇지. 그 말을 듣는데 핏대가 확 서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배경 보고 저 좋다고 하신 건가요? 수택 씨도 그러면 그거 하나 보고 저랑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당연하지. 한부모 가정을 누가 좋아해? 그나마 돈이 있고 재력이 받쳐준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뭐라도 해줄 거 있나 해서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네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니?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네 비위 그 정도 맞춰줬으면 네가 우리 집에 미안해서라도 네 삼촌이랑 엄마 설득해서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아니요, 저 그렇게 못해요. 못하면 어쩔 거야. 돈 없는 제가 싫으시면 이 결혼 끝내면 그만이에요. 저도 이렇게 대놓고 속물적인 어머님이란 수택씨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요. 너 그 말 똑바로 지켜야 할 거야. 네가 먼저 끝내자고 했지? 누가 누나 나 깜짝하나? 참네, 방귀 낀 놈이 썩내도 유분수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남편이 알고는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엄마한테 못 끝내네 만회했다며. 어른을 꼭 이겨먹고 싶어? 그리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회사 보수적인 거 알잖아. 행여나 이혼했다고 해봐라.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인생도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입에 담지도 마라. 솔직히 나도 너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책임은 져야지. 그게 성인이니까. 너도 그러니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 성인이잖아.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 어쨌든 나한테 사과 먼저 해야지. 어머님 아프신데 꼭 이래야겠어? 만약 일어나셨을 때 너 이혼했다고 하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또 본인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얼마나 자책하시겠어. 생각 좀 해라.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이혼에 있어 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좋다기보다는 본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말하는 남편이 정말 얄미웠고 당장이라도 끝내버리고 싶었죠. 그러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척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네요. 그렇게 이혼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한번 신뢰가 깨진 결혼은 다시 이어붙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도 저랑 말도 잘 섞지 않았고 어느 날은 TV를 보며 이런 말도 했어요. 너는 좀 현실 감각이 없는 애 같아. 뭐가 갑자기? 그냥 네가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무슨 병원비를 감당하며. 어쨌든 피곤해 진짜. 말끝마다 저에게 피곤하다 답답하다 라면서 면박을 주곤 했죠. 너무 지쳤었고 저 역시 엄마만 생각할 때라 남편과 싸울 여력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일 끝나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하여 도시락을 꺼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재현아, 너 살림은 하는 거니? 네? 요즘 신경을 못 썼어요. 너희 애가 생기긴 하겠어? 매일 네 엄마 병원에 들락날락 집에는 잘 들어가니? 어머님,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그런 말을 제가 들어야 하나요? 너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맹추에 허당하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네 엄마한테 매달릴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돈이 나와 땅이 나와? 그거 다 물 건너 갔다며. 근데 왜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 그냥 우리 집에 매달려서 이제 잘해야지.
네가 수태기는 등한시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꾼번이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예요. 제가 자식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면 수택씨가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우리 수택이가 날 모른 척 하겠어? 어디 너랑 네 엄마에 갖다 붙여? 늘 말 하나마나 뻔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남편이 거들더라고요. 엄마 말씀이 틀려? 너 진짜 너무 너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맨날 말끝마다 딸을 단속하듯 굴고 시댁 가면 시어머니는 눈만 마주쳐도 아휴 하고 한숨부터 쉬었죠. 네가 네 엄마 일에 너무 휘둘리는 거야. 그 나이에 재산 정리도 안 해놓고 쓰러지면 누가 감당해? 그게 다 네 책임이라고. 책임이요? 그게 왜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는 거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집 체면도 좀 생각해라. 네 삼촌한테 얘기해서 얼른 네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해. 혹시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그 남자한테도 뭐 하나 떼준 거 아니야? 너무 서러웠어요. 눈물도 났고 돈이 뭐길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철없는 애, 그리고 이 집 체면을 깎아먹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한참 남편과 둘이 쑥덕거리다가 며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깨어나서 이제 막 눈도 움직이시고 고개도 움직이면서 조금씩 의사소통을 할 때였거든요. 아우, 사돈 고생하셨네요. 재은이한테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아직 말씀은 못하세요. 그런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당신도 같이. 아, 그냥 겸사겸사 좀 괜찮아지셨다고 하길래 왔지.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하시죠. 그래도 의식 찾은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네. 근데 사실 내 친구 어머니도 급성 뇌출혈이었는데 결국엔 거동도 못 하시더라. 어머니 어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확인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온 거야. 무슨 확인? 지금 어머님이 말씀은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식도 있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는 들으신다며. 솔직히 내가 장모님한테 다달이 용돈 받은 거랑 뭐 너랑 사는 신혼집 얻은 거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확인을 좀 받아야겠다는 거지. 그래, 우리 아들한테 절대 신세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손가락 걸고 받아야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멀쩡하던 엄마일 때는 우리 장모님 하더니 아파서 거동도 힘들어진 친정엄마한테 사위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옆에서 부추기는 남편이었어요. 어서 저랑 손가락 걸어요. 사돈 말씀은 못하셔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끝에 엄마 손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더니 억지로 손가락을 걸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손 놓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너 참 예민하다. 그냥 간단한 거야. 사실 엄마라면 딸이 잘 살기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사위한테 신세 안 진다는 거 확인 좀 받으려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얼른 아기 가져서 우리 가족이 되어야지. 지금 저희 엄마 말도 못하세요. 근데 그 손가락 걸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손가락 건다고 해서 엄마 죽는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니? 내 아들 네 엄마한테 용돈이랑 뭐 신혼집밖에 받은 거 더 있어? 이제 재산도 외삼촌 명이라며. 넌 괜찮다고 한 거고. 그럼 이제 우리랑은 완전히 끝난 사이인 거지. 어머님은 저랑 수택씨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주셨어요? 집밖에 안 해줬다니 진짜 막말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과 수택씨 하는 행동 보고 참은 건 엄마가 누워 계시기도 하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아니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너 재산도 다 물 건너간 마당에 수택이랑 끝나면 뭐 볼 거나 있어? 네가 네 엄마 배경이 있을 때나 뭐 봐줄 만한 거지. 그마저 없으면 네가 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러니까 괜한 고집 그만 피워라. 나도 너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이없는 말을 남발하고 있을 때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외삼촌은 한 손에 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조용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들이닥친 외삼촌과 엄마의 남자친구 모습에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그저 형식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세 안 지겠다는 약속이나 하려고 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밖에서 다 들었네요. 재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거 우리 누나가 살아있을 때 재현이한테 직접 가는 거 막으려고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본인 앞으로 해요? 딸한테 직접 줘야지.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누나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은이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 허락한 거지. 애초에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누나 하도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거 눈치채는 데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앞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재은이 앞으로 해놓으면 당신들이 다 탐낼 것 같다고 무조건 제 앞으로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누나가 미리 성견지명한 거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조용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병원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재은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걸 왜 재은아 왜 말 안 했어? 굳이 왜 말해? 그렇다고 네가 내줄 것도 아니잖아. 사실 병원비 첫 달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매달 부담하고 계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뭐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거밖에 해줄 수 없다고 오히려 엄마와 저에게 미안해하는 아저씨였죠. 아니 가족도 아니라면서 왜 나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쪽이 뭐가 있다고 나서요? 가족이 아니기에 뒤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땐 이유는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로 가족이라면서 돈만 보고 손부터 벌리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니 누가 손 벌리겠대요? 그냥 우리 아들한테 신세만 안 지겠다고 약속 받아내자는 건데 참나?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엄마를 잘 챙기시더라고요.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엄마를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이는 그분을 보니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내 남편이라는 인간은 엄마가 쓰러지니 돈 얘기부터 하고 난리만 치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어머님 재산이 잠시 동안만 외삼촌한테 가 있는다는 거잖아. 그치? 엄마 진정해요. 그렇대잖아. 재현이랑 다시 얘기해서 재산은 원상복귀해 놓을 예정이었는데 누나 말대로 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우리가 이런 줄 알았나요? 사돈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참나. 이왕 이렇게 된겨 솔직히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재은이가 애초에 여유가 있으니 우리 수태기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싶어 좋아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봐요. 맞아요. 재은이 본래의 모습도 좋지만 사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런 걸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 재은아? 그래도 네가 돈이 없을 때도 내가 이혼하자고 하거나 하지 않았잖아. 그게 내 진심이었어. 대신 날 엄청 하대했지. 엄마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간병도 못하게 하고. 그게 너랑 네 엄마잖아. 그건 우리가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 재은아 오해 말아라. 그렇다고 널 내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러니? 이제 오해도 다 풀린 만큼 잘 지내면 그만이야. 그래야 어머니도 빨리 쾌차하시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옆으로 오더라고요. 재은아 다시 잘해보자. 그동안 미안했어. 네가 오해할 거 아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진심인 거 알잖아. 장모님 그렇게 되신 게 사실 나 역시도 너무 충격이었거든. 알잖아 내 마음 진심인 거. 장모님을 우리 엄마처럼 챙긴다고 했던 거 내 진심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심이어서 당신 엄마 대동해서 우리 엄마한테 손가락 걸게 했어?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애초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우리가 섣부르고 잘못했어. 근데 장모님도 솔직히
딸을 그렇게 아끼는데 딸이랑 사위한테 짐이 되시고 싶었을까? 보니까 옆에 좋은 분도 계시는데 안 그래? 아프니까 옆에 남자친구 있는 게 좋아 보여? 진짜 손바닥 바꾸든 말 참 잘 바꾼다. 채연아 그만해라. 수태기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오히려 우리 마음 잘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말자. 어? 가족끼리. 가족이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지. 내가 너 시집 올 때부터 얘기했잖아.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고. 그 순간 외삼촌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딸이라면서 그렇게 모질게 했나요? 기어코 애 마음에 대못을 박아요. 애 엄마 찾아와 손가락 걸고 약속하게 하고 그거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됐고요. 삼촌, 더 이상 기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도 이 사람이랑 깨진 관계이고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꾼다 해도 제 마음 변할 리 없으니까요. 수택씨,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체면 내가 이제 박살내줄 거야.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체면 때문에 나랑 이혼도 못한다고 했던 당신한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봐봐. 전 그리고 바로 남편이 매일 자주 들락거리는 커뮤니티에 이 일을 다 폭로하였어요. 제 글은 일파만파 커졌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혹시 스택이 부인이세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관련하여 확인차 문의드려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었고 전 속이 다 후련하였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이렇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들려왔는데 처음엔 에이 설마 하던 사람들도 딱 남편이라고 의심이 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했어요. 와, 진짜 너야? 장모님 쓰러졌는데 신세 못 지게 하겠다고 거길 찾아가? 그러니까 그때 얼굴 봐봐. 살쾡이같이 생겼잖아. 애초에 돈 보고 접근한 거래. 그래놓고 뭐 그 여자 재산이 다 삼촌 앞으로 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하대하고 막말하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 복도만 지나가도 뒤에서 수근수근. 회의실 들어가면 다들 눈도 안 마주치고 소리만 뒤적이고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려다 만나면 혼잣말로 와 저런 놈이랑 내가 같이 일을 했네. 소름 돋아 진짜. 회사 단톡방에서도 익명제보라는 이름으로 영상 링크가 돌았고 결국 인사팀 호출까지 이어졌다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친 사안이라 정직 처리 검토 중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이혼은 그렇다 치고 나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그거 모르고 그랬어? 손가락질 받을 일을 왜 했어 그럼? 당신 체면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방법이 없었어. 우리 엄마랑 나 모욕한 대가는 받아야지. 돈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 하더니 재산이 삼촌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마자 돌변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나도 용서가 안 돼. 그래. 너도 나 이렇게 한번 망신 줬으니까 쌤쌤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화 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널 받아주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겠어. 됐고 나 찾아오지 마. 이제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인 기간이 사실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하는 건 없었고 그저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 외삼촌은 모든 재산을 다시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이거 네 앞으로 돌리는 명의 변경 서류야. 원래 네 엄마가 해두려고 했던 건데 이제 괜찮겠지? 삼촌, 나 아직도 죄송해. 엄마가 아프게 된 것도 다 나 때문 같아서. 괜찮아.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했으면 이랬겠어. 네 엄마 성관이 대단한 거지. 그 서류에는 평생 엄마 혼자 고생하며 일군 아파트에 예금 보험까지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서류를 보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고, 처음에는 단어 하나 말하는데도 숨이 턱 막혀 하셨는데 이젠 산책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의 남자친구분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시죠. 엄마가 걸을 때면 손도 꼭 잡아주시고 웃으라고 꽃도 몇 번이나 갖다 주시면서 말이에요. 엄마, 아저씨랑 둘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네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지 않게 조용히 둘이 손잡고 늙어가 보자 싶어. 엄마, 응원해 정말. 엄마 아프니까 더 많이 느꼈어.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그동안 힘들고 외로웠던 만큼 아저씨랑 엄마랑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응원해주니까 좋은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 고마워 딸. 내가 더 고맙고 미안하지. 엄마만 건강하면 나는 다 괜찮아. 그렇게 엄마는 건강을 회복하며 아저씨와의 사랑을 지켜나갔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을 하면서 제 일을 해나갔네요. 회사를 퇴사 후 건강관리에 힘쓰는 엄마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 중인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엄마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라 그런지 저에게도 뜻깊어요. 엄마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에도 노력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엄마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려서 받기만 했던 철부지 딸에다가 이혼으로 크게 상처를 드린 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걱정 끼치지 않고 제 할 일 잘 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고 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가올 미래는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후회 없이 살아갈 거거든요. 날이 따뜻한데 이 글을 마치고 재활에 힘쓰고 있는 엄마한테 다녀와야겠네요. 귀한 시간 내주시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